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남편을 데리고 집에 첫 인사를 가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첫 인사를 온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긴장을 한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나 음식을 준비하던 엄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주야, 이 잡채 맛 좀 봐봐. 엄마, 아까도 맛 봤잖아. 괜찮다니까. 맛있어. 다 맛있어. 그 사람 워낙 착한 사람이라 엄마가 해준 음식은 다 맛있게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맛이 없는데 억지로 맛있게 먹으면 좀 그렇잖아. 아니야, 진짜로 맛있어. 예비 사이가 온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도착했고 가족들이 약간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남편을 반겼습니다. 뭐야, 다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난린 거야?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난리를 치던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 그러게 생겼어? 오늘은 우리 집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날이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마치 내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같잖아. 알았어. 내가 얼마나 좋으면 이러겠니? 내가 조금 주책이었다면 미안해요. 엄마가 다시 수줍은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나? 고마워요. 엄마와 남편이 이런저런 말들을 주고받다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누구 올 사람 있어? 오늘 같은 날에 오긴 누가 와? 올 사람 없는데. 여보, 혹시 당신이 누구 불렀어?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지만 아빠 역시 고개를 내젓고 있을 뿐이었어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던 엄마가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을 들다가는 놀라서 외쳤어요. 아니, 통소가 웬일이야?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가 문을 열었고 작은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작은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 부부가 같이 있었거든요. 영문을 모른 채 엄마가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동서, 말도 없이 웬일이야. 지금 우리 집에 손님 있어서 다음에 오던지 해야 할 것 같아. 형님, 우리도 사이가 왔는데 잠깐만 이따가 갈게요. 엄마의 요청을 무시한 채 작은 엄마가 딸 부부를 앞세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져 있었는데요. 아빠가 대놓고 짜증스레 말을 했거든요. 재수씨, 오늘은 집에 큰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닌 거죠. 아주버님, 마침 지나가던 길에 오늘 영주 신랑감이 온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잠깐 들른 것뿐인데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사이가 있는데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순간 아빠가 멈칫한 채 제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부로 인해 잠시 감정을 다스리는 듯해 보였어요. 거기다 우리 남편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듯 남편의 눈치를 보더니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은 엄마가 급히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형님, 맛있는 음식이 많네요. 우리도 아직 식사 전인데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저기 그게 음식을 많이 하지 않아서 말이야. 어떻게든 작은 엄마를 내쫓고 싶은 마음이었던지 엄마가 급히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수저만 하나씩 줘봐요. 작은 엄마가 말을 할 때마다 아빠의 얼굴이 심각할 정도로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식사를 하는 내내 작은 엄마로 인해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은 엄마가 쉴 새 없이 당신 사위인 제부자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에나 우리 사위 사업이 그렇게나 잘 되지 뭡니까? 이래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랑 사업하는 사람은 그릇이 다른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씀씀이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번 달에도 우리 사이가 집에 있는 세탁기랑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싹 다 바꿔줬지 뭡니까?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야 월급이 뻔한데 우리 사이만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나요? 그니까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실속이거든요. 작은 엄마가 쉴 새 없이 떠들다가는 우리 남편을 힐끗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어요. 그런가요? 근데 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업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망하기도 쉽고 항시 불안하잖아요. 그냥 좋은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랑 예비 사이는 공기업에 다녀서 떼돈은 못 벌어도 나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테니 우리는 아무 걱정도 없네요. 거기다 우리 예비 사이 얼굴도 훈남에다가 키도 훤칠한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외모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쭈글쭈글한 호박보다야 빛나는 사과가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비 사이가 들어오는데 광채가 나더라니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완벽한 사위를 만나려고 결혼을 늦게 한 모양입니다. 아빠가 남편을 보며 싱긋 웃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작은 엄마의 얼굴에서 분노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작은 엄마 소개를 하자면 작은 엄마는 이상하리만큼 우리 부모님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곤 했어요. 작은 엄마 말로는 할머니께서 항상 우리 부모님 편을 들다 보니 그것에 대한 한이 맺혀서라고 했지만 작은 엄마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할머니가 말하곤 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허구한 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자빠졌고 누가 조금만 잘됐다고 해도 배 아파서 잠도 못 자는 인간한테 어찌 정이 갈 수가 있겠어.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네 형님이랑 차별을 했어. 네 형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제대로 보고 말이나 해. 너야말로 내 욕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더구나. 그런 너를 어떻게 예뻐할 수 있겠냐? 언젠가 엄마와 차별을 한다며 불만스레 말하던 작은 엄마에게 할머니가 쏘아붙이듯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할머니와 작은 엄마의 사이는 더욱 멀어져만 갔다는데요. 문제인 손주인 우리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도 제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던 반면에 저보다 1년 늦게 태어난 사촌동생에게는 조금은 낯설게 행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엄마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갔고 그 모든 것들이 자격지심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작은 엄마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었거든요. 그로 인해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그렇다고 연을 끊고 살자니 할머니 할아버지께 큰 상처를 남기는 건 아닐까 싶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남편이 첫 인사를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득달같이 쫓아온 것 같아 보였어요. 사실 제 나이가 30살 중반이 되어가고 있었기에 제 걱정이 많았던 찰나에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 가족들 모두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족 단톡방에서 사실을 전해들었던 모양이었는데요.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인지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물었어요. 저기 니들 고모들이 너무 궁금해하는데 고모들한테 우리 예비사위 사진 좀 보여줘도 괜찮은지 한번 물어봐. 그 뒤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고 괜찮다고 말을 하자마자 엄마가 신이 난 채 가족 단톡방에 남편의 사진을 올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우리 남편이 인사 오는 날을 작은 엄마가 캐물었다고 하는데요. 그저 기쁨에 취해 있던 엄마가 아무런 의심 없이 날짜를 말해줬던 모양이었어요.
설마 그날 작은 엄마가 찾아오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평소에는 조용히 작은 엄마의 만행을 듣기만 하고 있던 아빠가 그날따라 작은 엄마에게 따끔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아빠의 허를 찌르는 공격에 작은 엄마가 어버버 하다가 돌아갔고요. 작은 엄마 가족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아빠가 남편에게 급히 사과를 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지? 미안했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불편할 것도 없었는걸요. 남편의 얼굴에 오히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조차도 작은 엄마가 초를 치는 소리를 했다는데요. 고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우선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있는 우리를 보며 첫째 고모가 감탄하듯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둘 다 키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우리 영주도 영주인데 사위 얼굴에서 빛이 나네 빛이 나.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더 잘생긴 것 같구만. 에이 형님, 모름지기 남자는 얼굴이 잘생기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에요. 그니까 남자 얼굴 잘생긴 건 아무 쓰잘데기도 없다 그 말입니다. 쓰잘데기가 없긴 왜 없어. 귀향이면 다홍치 말하고 잘생긴 게 훨씬 낫지. 거기다 둘 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 공기업까지 들어갔으니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구만. 예전부터 우리 영주가 야물딱지더니만 신랑감도 아주 잘 데리고 왔다니까. 고모가 작은 엄마 들으라는 듯이 말을 했다는데요. 칭찬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모양으로 작은 엄마가 외쳤다네요. 한번 봐봐요. 나중에 영주 이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닐 테니까요. 저는 영주 신랑 바람난다의 한 표입니다. 뭐? 조카 결혼식이 와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자네 진짜 안 되겠구만. 첫째 고모가 팔까지 걷어붙인 채 금방이라도 작은 엄마 머리채를 잡을 듯 달려들었다는데요. 옆에 있던 작은 고모와 고모부가 큰 고모를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언니, 좋은 날에 뭐 하는 거야? 작은 올케가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냐고 넘겨. 이거다. 내가 오늘 저 주둥아리를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 와중에 작은 고모가 작은 엄마에게 비웃으며 말을 했다네요. 그러는 작은 올케는 참 좋겠네. 뭐가요? 그렇잖아. 작은 올케 사이는 키도 좀 애하고 얼굴도 그냥저냥 그래서 절대 바람 안 피울 거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 형님, 말 다 했어요? 아니, 할 말은 태산인데 오늘 좋은 날이라 참는 거야. 작은 올케, 내 말 잘 들어. 부모가 그런 맘 가지고 살면 그 화가 다 자식들에게 가기 마련이야. 그니까 항상 마음을 곱게 쓰도록 노력해봐. 작은 고모가 작은 엄마에게 쏘아붙인 뒤 급히 큰 고모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다고 하네요. 그 뒤에도 작은 엄마의 만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리 길어질까 싶어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엄마가 또 집에 찾아왔다는데요.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을 했다네요. 형님, 우리 딸이 드디어 임신을 했다지 뭐예요? 그래? 잘 됐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소식이 없다 했더니 잘 됐구만. 그날만큼은 엄마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작은 엄마는 엄마의 말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요. 형님,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한다고 그래요. 원래가 다들 신혼생활 누리고 난 다음에 임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주야말로 나이가 나이인데 신혼생활 다 누리고 언제 가질지 걱정이네요. 우리 영주?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영주도 지금 임신 중이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가족 모두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 이제는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하길래 말하는 것뿐이야. 아니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임신을 했대요? 우리 딸은 그렇게 가지려고 해도 안 생기더니만 영주는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말을 하던 작은 엄마가 순간 엄마 눈치를 보더랍니다.
그동안 작은엄마가 주변에 사촌동생 부부가 신혼을 즐기느라 임신을 늦추고 있다고 말을 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해 보였답니다. 그날 말실수를 한 작은엄마가 급히 엄마 눈치를 받고 말이죠. 물론 그냥 못 들은 척 넘겨도 되었지만 작은엄마의 행동이 얄미워 엄마가 물었다네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가지려고도 안 생기다니.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주는 그렇게 바로 임신을 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영주 신랑 얼굴이 뺀지름하게 생겨서 뭔 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위 걱정은 하지 말고 자네 사위나 걱정해. 우리 사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엄마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촌동생의 임신 소식을 알리며 엄마 속을 긁어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왔던 모양인데 뜻밖의 소식으로 인해 불만이 가득해 보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부터 더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남편과 제부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임신을 한 뒤부터 남편은 퇴근을 하고 곧장 집으로 와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퇴근 전 제게 전화를 해서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는 꼭 사서 들어왔거든요. 늦게 결혼을 했던지라 저는 모든 남편들이 다들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촌동생 남편 제부는 우리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그 사건은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얘, 요즘 몸도 많이 무겁고 힘들지? 네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그이가 많이 도와줘서 별로 힘들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지금은 네가 제일 힘들 때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 명절에는 그냥 친정으로 가서 쉬던지 해라. 네? 친정으로요? 그래. 아무래도 네 입장에서는 시댁보다야 친정이 편하지 않겠니?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푹 쉬다 오렴. 그래도 음식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음식이야 네 시아버지도 있고 시누이도 있는데 뭔 걱정이야. 몸도 무거운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더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내 말 들어.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님의 배려에 너무나 감사했던 나머지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고맙긴.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친정 가서 잘 쉬다 오렴. 시어머님이 쿨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뭐 대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배려해주려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명절 전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을 하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나와 반겨주셨고요. 다음날 아침 작은엄마 작은아빠뿐만 아니라 고모 두 분도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엄마가 들어서는 모습에 할머니께서 불만스레 중얼거리셨어요. 그냥 안 와도 된다니까. 뭐 한다고 꾸역꾸역 오는 건지 모르겠어. 어머님, 그렇다고 너무 싫은 티 내지 마세요. 엄마의 말에 할머니가 인상을 쓴 채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서다 제 모습을 보던 작은엄마가 놀란 듯 물었어요. 뭐야, 니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있다니? 동서야말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명절인데 당연히 시댁에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영주가 왜 여기 있냐 그 말인 거죠. 우리 사돈 양반이 영주 몸 무겁다고 친정 가라고 했다지 뭐야.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겠어. 내가 보기엔 영주 네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구나. 그렇잖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정 가라고 했다고 쪼로로 올 수가 있어. 내가 딱 보니 네 시어머니가 그냥 빈말한 것 같은데. 작은엄마가 비아냥대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런 작은엄마에게 비수를 꽂듯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덜 말어. 우리 사돈 양반은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나저나 주희야말로 그 몸을 해서 시댁에 갔나 보네. 세상에나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시댁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나. 요즘은 이럴 경우에는 웬만하면 시어머니가 먼저 친정으로 가라고 한다던데 주희가 많이 힘들겠구만. 무덤덤하지만 가시가 잔뜩 바뀐 듯한 엄마의 말에 작은엄마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잠시 후 작은엄마가 작은아빠를 데리고 급히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가 다시 중얼거리셨어요. 아주 꼬숩다 꼬수어. 아마도 저 인간 오늘 배 아파서 잠도 못 잘 거다. 엄마란 인간이 마음심보를 그리 먹으니 될 일도 안 되지. 그런데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우선은 출산 당일 자연분만을 하다가 응급 상황이 생겨서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 금식 기간이라 밥도 먹지 못한 채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남편이 지켰는데요. 제가 출산을 하러 들어간 순간부터 남편 또한 밥 한 끼 먹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 엄마가 남편을 설득하기도 했다네요. 이제는 괜찮다고 하니까 자네는 이 앞에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오게나. 아닙니다. 영주도 배고픈 건 매 한 가지인데 저도 그냥 참겠습니다. 그리고 영주 고생한 거 생각하면 밥도 안 넘어가는걸요? 괜찮아. 의사가 이제는 괜찮다고 하잖나. 그러니 가서 얼른 먹고 와. 아닙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라며 남편이 제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엄마가 시어머님한테 부탁까지 했다네요. 사부인, 내내 아무것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는데 저러다 김서방 쓰러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며느리는 출산하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남편이 돼가지고 그 정도 고생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세요. 출산이 얼마나 힘든 건지 직접 보고 느껴야 앞으로 며느리한테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걸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건데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당연히 남편도 동참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님이 오히려 엄마를 설득하더랍니다. 시어머님의 배려에 엄마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남편은 참 대단했는데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집안 살림부터 육아까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밤낮이 바뀐 아들로 인해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간단하게 식사를 차려놓고 출근을 하기도 했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와서는 집안 청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크게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에 큰 위안을 받곤 했으니까요. 그 뒤에도 남편은 한결같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 들어간 뒤로는 등하원으로 인해 힘이 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도 금방 해결이 되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까지 한마음이 돼서 도와줬거든요. 겪어보니 육아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시댁 단체 카톡방에는 오늘도 누가 우리 아들을 데리러 가는지에 대해 대화가 오가고 있을 정도랍니다. 암튼 저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작은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얄미운 행동이란 행동은 다 했던 작은엄마가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엄마와 작은엄마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작은엄마가 제게 부럽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영주야, 지금 보니 네가 진짜 결혼을 잘한 거지 뭐니? 우리 사이는 사업 좀 한다고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라고 운을 떼던 작은엄마가 작정이라도 한 듯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엄마의 말에 의하면
사촌 동생이 출산을 하는 날에도 제부는 병원을 찾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촌 동생이 눈물까지 흘린 모양이었고 속상한 마음에 작은 엄마가 제부에게 전화를 했다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부가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하느라 바빠서 못 간 건데 서운하다고 하시면 제가 오히려 더 서운합니다. 그런 부분은 집사람과 이미 얘기를 끝낸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도 아니고 남편인 자네가 어쩜 이리도 무관심할 수가 있어. 적어도 출산할 때는 곁을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겠나? 자네가 잘 모르나 본데 출산할 때 얼마나 무섭고 그런 줄 아나? 남들 다 아는 출산 가지고 마치 큰일한 것 마냥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 바쁘니까 이따 회사 끝나고 잠깐 들르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더랍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촌동생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얼굴만 살짝 비추고는 금세 가버렸다고 했거든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어쩜 하는 행동이 똑같더라니까요. 거기다 알고 보니 요즘은 사업도 많이 힘든 모양인지 얼마 전에 우리 남편한테 돈까지 빌려갔지 뭡니까. 아니 그런다고 돈을 막 빌려주면 어떡해. 우리 다 안 빌려주려고 했죠. 근데 딸이 울고불고 난리인데 어쩌겠어요. 그리고 우리 딴에는 돈도 빌려갔으니까 우리 딸한테 조금이라도 잘할 줄 알았죠. 근데 요즘은 회사가 어렵다고 더 나몰라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 지금 제 속이 속이겠어요. 작은 엄마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 작은 엄마가 굳이 찾아와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에 엄마가 귀찮다는 듯이 묻고 있었어요. 저기 동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말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근데 왜 굳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우린 명절 때 외엔 얼굴 보기도 힘들잖아. 저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하도 깝깝해서 점을 보러 갔었는데요. 그 보살님이 하는 말이 그동안 제가 내뱉은 말이 그대로 독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반성하면서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말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도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님하고 영주한테 심하게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작은 엄마의 말에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럼 점쟁이 말 듣고 겁이 나서 찾아왔다는 거야? 그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해볼 건 다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암튼 형님하고 영주한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입 조심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한참을 구구절절 말을 하던 작은 엄마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세상에나 자식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네. 천지분간을 모르고 그렇게 날뛰더니 어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래? 그래도 점쟁이 말 믿고 저러는 거 자체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점쟁이 말이 딱 맞는 말이구만. 그렇긴 뭐가 그래. 내가 보니 그 점쟁이가 아주 기가 막힌 것 같다. 그러게 모름지기 부모라면 마음가짐부터 행동거지까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거야. 부모가 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니까 너도 자식 생각해서 항상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며 제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작은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분의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작은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돈 잘 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씁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항상 겸손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